일단 기초적인 설명은 많은 분들이 여기를 지역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모리셔스는 나라고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제주도만한 섬나라인데요. 카젤라 파크, 워킹 위드 라이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원시적이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봤던 이런 영상 속의 아프리카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카우당 워터프론트라고 해서 포트루이스 시내 정중심에 있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여기에는 극장도 있고 카지노나 호텔들이 즐비해 있는 곳 중에 하나. 저 역시도 아프리카로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황열병 주사라든지 말라리아 약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울렁울렁울렁 거리고 막 말라리아 약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 아니라 데일리 먹는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가 정말 많습니다. 모리셔스나 세이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아프리카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지역. 여기가 아프리카 지역이지만 인도계 사람들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흑인이 30%. 윈터 시즌, 썸머 시즌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12월부터 5월까지는 여기에 여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여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6월부터 이제 9월 이후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리조트의 부대시설 및 레스토랑은 대부분 창문이 없고 에어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덥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여기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 나쁘지는 않습니다. 서부는 메인 수도인 포트루이스, 다양한 번화가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활동적으로 진행 원하시는 분들은 서부 쪽 리조트를 선택하실 수 있고 모리셔스엔 5개의 이제 유명한 비치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자면 뜨르오비슈라는 비치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선 북부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 해가 질 때 바다 색깔 자체가 연보라빛을 띠는 바다로 유명하며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포인트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플릭 앤 플락이라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서쪽에 위치를 해 있으며 돌고래를 보러 가는 투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리셔스 동부 쪽은 많이들 아시는 인도양 바다, 몰디브 바다를 보실 수 있는 동부 쪽 리조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벨마르 같은 이제 지역 자체는 수심이 깊지는 않기 때문에 요트를 타면서 일로 샤프 섬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시면서 스노클링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유명합니다. 남부 쪽은 르몽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연 경관이라든지 그리고 수중폭포, 샤마레 폭포, 세븐 컬러드 어스 굉장한 풍광을 즐길 수 있으며 수중 환경도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니 여기서 스노클링과 이제 액티비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하와이나 몰디브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 유럽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가는 지역이 바로 이 모리셔스라는 지역입니다. 항공은 지금 직항 노선은 별도로 없는 지역이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두바이 경유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그리고 싱가포르를 경유하실 수도 있고 홍콩을 경유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두바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데일리로 뜨기 때문이에요. 두바이에서 1박이나 2박 정도 스탑오버 하시고 나머지 휴양은 모리셔스에서 즐기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장거리 노선 중에 하나였고요. 직항 13시간 정도 되는 구간도 편성이 될 뻔했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잠정 미정 상태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4박 5박이 제일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6박에서 8박까지 일정을 많이 문의들 주시는데요. 동부 바다 다르고 서부 바다 다르고 남부 쪽에 또 자연환경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리조트를 믹스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각기 다른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또 그 리조트들만의 식음료나 또 객실 퀄리티, 부대 시설을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난 정말 모리셔스 뭔가 청량하고 에메랄드빛 이런 걸 따진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몰디브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마찬가지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편하게 다니고 안전하고 그런 걸 선택한다면 모리셔스보다는 하와이가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몰디브는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발리나 이제 코사무이나 푸켓은 너무 가까워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금액도 딱 중간선이고 풀빌라도 즐길 수 있고 나는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 먼 거리도 상관없다. 난 비행기 타는 게 제일 행복하다. 비행기에서 10시간 넘게 자도 멈쩡한 사람들 모리셔스. 도전적이고 새로움을 원하는 분들이 가시면 좋은 지역이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모리셔스 여행을 갔다 와서 신은 천국을 만들기 전에 모리셔스를 만들어서 천국을 본땄다는 말을 했거든요.
천국을 가는 데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없다 보니까 굳이 너무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뭔가 나는 달라야 돼 이런 분들만이 모리셔스를 가시는 건 아니에요. 지역별로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춰서 신랑 신부님의 컨셉을 맞추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뭔가 색다른 것만을 위해서 가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력이 조금은 좀 있는 분들이 가시는 지역이 모리셔스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유도 해야 되고요. 모리셔스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유여행 성향이 어느 정도 짙게 있으나 내가 막상 가서 낯선 곳에서 혼자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 겁이 너무 많거나 가이드 케어를 꼬박꼬박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겐 전혀 맞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바이를 경유하시기 때문에 두바이와 항공료를 제외하고 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는 잡아줘야 쾌적한 허니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예산대는 5박에서 6박 기준으로 1인 2,000불 정도를 내가 하고 싶은 투어 한두 가지 섞었을 경우 180에서 280만 원 정도 준비를 해야 재밌게 갔다 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적으로 특색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가성비 리조트 3박 그리고 럭셔리 리조트 3박 믹스를 하신다면 대략적으로 2,000불 내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신혼여행 고민하실 때 두 가지 지역을 고민하시는데 세이셸과 모리셔스인데 세이셸은 모리셔스보다는 약 1.5배 정도는 비싼 지역입니다. 그나마 합리적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모리셔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산이랑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요즘에 하와이, 몰디브, 발리, 유럽 다 칸쿤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너 얼마에 갔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모리셔스 여행이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시는 분들도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렌터카를 타거나 다 가능하시긴 하겠습니다만 변수가 많다는 것이 이 여행입니다. 시내 쪽으로 위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면 막차 시간이 8시까지 있으나 이제 시골 쪽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 6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며, 택시는 지역 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나름 이동할 때는 안전한 부분이 있으나 택시 기사와 이제 조율을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뻥튀기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렌터카는 빌리는 기준 자체의 럭셔리급이 우리나라의 산타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운전하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에 대해서는 렌터카는 사실상 조금 비추인 부분으로 안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모리셔스 여행 준비하시는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카타마란 투어를 액티비티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는데 픽업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신랑 신부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약하신 분들이 독박 쓰시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모든 거를 한 채널링으로 여행사에 맡기신다고 하면 사전에 리체크는 해드리는 건 물론이고 가셔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 여행사 통해서 문의 주시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트렌드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의 모리셔스 트렌드는 풀빌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리셔스는 솔직히 휴양지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거를 즐길 수 있는 되게 활동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디브처럼 4박 정도 좋은 리조트 가서 휴양을 하는 컨셉이었다면 요즘은 한 휴양 빈도를 발리처럼 2박에서 3박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한 4박 정도를 가성비 리조트를 선택을 해서 다양한 체험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리셔스 신혼여행의 점유율은 한국 허니문 시장에서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4%, 5%까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지금은 항공료도 많이 비싸고 거리도 멀고 아직까지 간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점유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자랑 같이 걷고 만지고 스냅도 찍을 수 있고 그게 정말 예쁜 동네예요. 코로나 이후 이제 풀빌라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리조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요즘에는 일정을 길게 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두바이에서 한 3, 4박 정도 하시고 모리셔스에 4, 5박 정도 하시는 이런 컨셉이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리셔스에서 벨마 플라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콘스탄스라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이거든요.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유명한 게 뭐냐?
이 골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모리셔스 가시는 분들이 100%다 골프를 치지는 않을 거긴 합니다만 그린피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는 40만 원 돈 그냥 나가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11유로면 됩니다. 11유로. 뭐 미국이나 이런 골프 가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캐디피가 굉장히 비싼데 여기는 캐디피가 8유로, 클럽 렌탈은 35유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자 가격. 저는 우선 제 취향 자체는 시내랑은 좀 근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빅토리아 푸트라는 리조트를 좀 추천해주고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랑베이라는 한국의 홍대 같은 거리와 굉장히 근접해 있는 리조트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의 마인드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맥주 마시면서 비치가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리조트를 굉장히 강추하고요. 리조트 자체에서도 원래는 조석식만 제공을 하는 하프보드 플랜으로 들어갔으나 얘네가 1박 이상만 해도 조중석식을 이제 포함시켜주는 풀보드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리조트는 마사지 프로그램 1시간 또는 스쿠버 다이빙 입문 레슨 또는 모리셔스 북부 지역 쪽에 있는 섬을 다니는 보트 트립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치콤보 계열을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북부에 위치한 까노니에와 남부에 위치한 디나로빈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까노니에는 우선 금액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고요. 까노니에 가지고 있는 비치 자체가 몽슈아지 비치라고 하는 모리셔스 내에서도 손꼽히는 비치거든요. 공용 수영장, 부대시설 이용하시는 시간보다 프라이빗 비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을 정도로 해변이 굉장히 예쁜 바다고요. 포트루이스든 그리고 서브메인 도시인 그랑베이드 이쪽 근처에 쇼핑몰이나 이런 쪽으로 관광도 가능한 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가성비 리조트를 보신다고 하면 까노니에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남부 쪽에 있는 디나로비는 르몽산을 배경으로 하는 수영장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리조트인데요. 패밀리 리조트 주니어 스윗 객실과 그다음에 젠 스윗 객실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는 허니문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를 원하신다고 하면 젠 스윗 객실로, 추가적으로 비치콤보 계열은 3박 이상 하시게 되면 리조트 자체적으로 스파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요. 4박 이상을 하시게 되면 허니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혜택도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위는 세이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3등은 셰이셸인데 저는 3등 세이셸로 하겠습니다. 물론 세이셸 정말 좋은 환경이고 멋진 환경이고 정말 좋은 신혼여행지 맞습니다. 주변 풍경이나 내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모리셔스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셰이셸이 조금 더 비싸요. 2등은 칸쿤입니다. 칸쿤으로 하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리셔스 컨텐츠이긴 하나 모리셔스 2위를 정하는 이유는 올인클루시브라고 해도 밀플랜이 그렇게 한국처럼 막 자유롭게 뿌려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도양 음식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멕시칸 음식을 선호하고 조금 더 액티비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핑크라곤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저라면 칸쿤을 선택하겠습니다. 식사라든지 액티비티라든지 내가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허나 비행기 시간이 너무 변동성이 크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함께 큰 시내라고 할 게 크게는 없다 보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구나 해서 2등으로 뽑았습니다. 칸쿤이라는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모리셔스와 칸쿤 이 두 개만 비교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일정이 아무리 요즘 10일 이상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LA든 뉴욕을 많이 경유를 하시는데 이게 3박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볼 수 있는 도시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미니멈 1박 아니면 2박 정도로 보셔도 충분히 이 도시의 느낌과 꼭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은 다 보고 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이 두바이랑 모리셔스 자체가 특별함에 더 특별함을 더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이 두 개 지역만 비교를 한다면 저는 모리셔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칸쿤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화에서 봤던 라라랜드, LA 촬영지도 가볼 수 있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최고의 호텔들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뉴욕에 가서 시티 라이프를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칸쿤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끝에선에서도 기억 남을 만한 여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소했고
내가 이 지역을 체험을 하면서 처음 해보는 이제 경험 자체가 죽을 끝까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모리셔스 갔었지. 이제 이게 지나가면서 이게 결혼을 해보니 생각보다 멀리 가는 게 쉽지 않더라.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기가 생기고 식솔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모리셔스를 간다? 쉽지 않습니다. 싸움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좀 체력이 좀 있을 때 젊을 때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여행이 초보든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던 분들이든 정보가 적은 모리셔스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스타일에 맞게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합리적인 금액대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